안녕하십니까. 88 북소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이혜인 수녀님이 기록한 산문집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이혜인 씨가 기록하셨고 황규백 씨가 그림까지 그려주셨는데 샘터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먼저 감사예찬이라는 시를 읽고 난 뒤에 산문집을 읽겠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감탄사가 그립다. 얼마 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하도 아름다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초록빛 산과 들, 고요한 강도 아름다웠지만 하늘에 펼쳐진 저녁 노을이 장관이어서 나는 속으로만 탄성을 질렀다. 할 수만 있다면 벌떡 일어나 여러분 저기 저 노을 좀 바라보세요. 사라지기 전에 어서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미 인터넷 문화와 기계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에겐 하도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 정작 감탄하고 놀라워해야 할 일에는 무뎌지는 것 같다. 좋은 것을 보아도 아름다운 것을 느껴도 우리는 그저 당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기에 때론 좀 호들갑스럽게 여겨지더라도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들이 그리울 때가 있다. 사소한 일에도 어머나 어쩌면 세상에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표정이 환해지는 그런 사람들은 몸이 건조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옆 사람까지 유쾌하게 만든다. 독자나 친지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멋진 선물을 받고도 나의 감탄사가 약해 상대를 실망시킨 경험도 있고 반대로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할 적마다 엷은 슬픔과 허무의 감정에 젖어들곤 했다. 나의 어머니는 매우 과묵한 편이었지만 감탄사의 여왕이기도 하셨다. 한 번은 내가 서울에 간 김에 잠시 들러 후암시장에서 산 꽃무늬 고운 여름 이불을 하나 선물하니 온 세상에 이렇게 예쁜 이불도 다 있네. 잠이 저절로 올 것 같다 하며 기뻐하셨다. 어머니가 날들어 쳐다보라 하셔서 50여 년 만에 찾아낸 내 어린 시절 소꿉동무와 전화 연결을 시켜드렸을 때는 정말 반갑네. 하도 오랜만이라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을 만난 느낌이 다 드는구나. 우리 한번 만나야지 하셨다. 만나기만 하면 내 태몽과 어린 시절 얘기를 즐겨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내가 한창 재롱 부리던 아기일 적엔 하도 좋다 좋다 손뼉을 치며 즐거워해서 집에 오는 손님들이 넌 맨날 뭐가 그리 좋으냐 좋다라는 별명을 붙인 그 아기를 서로 먼저 안아주려고들 했다고 한다. 늘상 절제와 극기를 미덕으로 삼는 수도자의 신분이다 보니 그동안 감탄사를 너무 많이 아끼며 살아온 듯하다. 어린 시절에 그 밝고 긍정적인 감탄사를 다시 찾아
나의 남은 날들을 더 행복하게 가꾸어 가야겠다. 한숨을 웃음으로, 거짓말을 고운 말로, 불평을 감사로, 무감동을 놀라움으로 바꾸어 날마다 희망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좋다 수녀가 되리라 마음먹으며 활짝 웃어본다. 좋은 생각 2007년 8월호에 실렸던 것입니다. 따뜻한 절밥, 자비의 밥상. 요즘 큰 절에 가면 보통 식당과 다를 바 없는 서양식 큰 식당에서 공양을 하는데, 식단이 불교적이라고 하더라도 장소가 주는 분위기 때문인지 절에서 밥을 먹는다는 느낌이 그리 크게 들진 않는다. 절에서 먹는 밥은 산숲의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나무 향기 나는 안전뱅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 먹어야만 제격일 것 같기 때문이다. 1980년대 법정 스님께서 불일암에 계실 적에 친구 수녀 2명과 같이 잘 아는 보살님의 안내로 그곳 손님실에서 하루 묵으며 아침 공양을 한 일이 있다. 우리가 준비한 소찬으로 밥을 먹는데 둥글고 고운 갈색 바루에 밥을 담아 좀 얌전하고 품위 있게 먹어야 할 것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고추장까지 달라고 하여 잣나물을 넣고 쑥쑥 비비며 씩씩하게 먹었더니 스님이 이런 내 모습에 놀라셨는지 내게 대식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사실 밥의 분량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고 남보다 더 먹은 게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반찬은 간소하게 3가지를 넘기지 않게 라고 조그만 부엌한 모서리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며 우리 수녀원하고 같네, 반찬이 많아야 3가지니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도 새롭다. 또 하나는 영주 부석사에 갔을 때 먹었던 절밥이다. 몇 년 전 봄 늘 듣기만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부석사에 안동 사는 몇 명의 성당 자매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산수유꽃이 피어난 피어난 절 마당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절의 아름다움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먼저 커다란 온돌방으로 안내되었다. 마침 그날이 주지 스님의 생신이라 절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심 공양의 혜택이 주어지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고급스러운 찰밥과 미역국, 여러 종류의 나물과 김치와 튀김이 차려진 식탁에 안내되었을 때 나는 그만 공양의 시작도 하기 전에 내 몫의 미역국을 몽땅 검은 수도복에 쏟아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부끄럽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보살님들의 안내로 부랴부랴 부엌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국물을 닦아냈지만 그날따라 미역국에 특별 양념을 했는지 좀 채 지워지질 않아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수선까지 했어도 다시 들어가 먹는 밥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일행은 5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나의 글을 좋아하던 애독자 아줌마도 있었다. 그 일로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빈틈없을 것 같아 보이던 수녀님이 국을 쏟으며 당황하던 그 순간 저는 수녀님에게 더 인간적인 푸근함과 정겨움을 느꼈답니다. 하는 러브레터까지 받게 되어 그와는 종종 부석사 이야기를 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 절에서 국을 쏟은 사건조차 축복이 된 것 같다. 자주는 아니지만 요즘도 어쩌다 절에 가서 공양을 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조금 긴장이 된다. 또 덤벙대다 국물을 쏟지는 않을지, 불자들이 보는 데서 우아하게 밥을 먹어야 할 천주교 수녀가 너무 빠른 속도로 평소의 분량보다 더 많이 먹게 돼 흉이나 잡히지는 않을지. 그래서 요즘에는 절에서 공양의 기회가 오더라도
되도록 멀찍이 떨어져 방관하다 조심스럽고 얌전한 모습으로 공양하려고 노력 중인데 뜻대로 잘 될지 모르겠다. 옆에 스님들이 계시면 더욱 주눅이 드니 많이 먹고 싶어도 소식을 하는 척 양을 줄여보기도 한다. 얼마 전 병원에 가니 나의 위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더 이상 대식가 노릇도 못하게 생겨 유감이다. 아무리 절제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수행자라도 밥만은 아주 복스럽고 맛있게 먹어야 보기가 좋고 옆에서도 부담을 덜 느낄 것이다. 밥상에서는 너무 드러나지 않게 남이 눈치채지 않게 아주 조금씩 절식하려는 노력이 더 아름답다고 본다. 나는 공양 시간이 되면 나그네에게도 너그럽게 열려있는 절 문화를 사랑한다. 그리고 절에서 한번 밥을 먹고 싶다는 외국 손님들을 데리고 가도 마다하는 일 없이 환대해 주시는 스님들을 많이 알고 있어 행복하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형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읽을 적마다 마음이 겸손하고 따스해지는 공양계를 오늘도 다시 읽어본다. 내가 아직도 살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밥을 먹는 그만큼 나의 사랑도 깊어지기를 기도해 본다. 내가 절밥을 언제 또 먹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처럼 바람 많이 불고 스산한 날은 정갈하고 푸근해서 좋았던 따뜻한 절밥, 자비의 밥상이 그리워진다.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여름이 나에게 주는 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밝고도 뜨거운 햇볕, 몸에서 흐르는 땀, 자주 내리는 비,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주는 그늘과 시원한 바람 한 줄기,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원을 거닐다가 꽃이 진 자리마다 더 무성해진 초록의 잎사귀들을 유심히 보며 나의 시 한 편을 같이 걷던 동료에게 읊어주었다. 지난 봄부터 초여름에 이르기까지 늘상 꽃들에게만 눈길을 주고 꽃 예찬만 한 것이 왠지 마음에 걸리네요. 라는 나의 말에 친구는 글쎄 말이에요. 잎사귀들을 좀 더 섬세하게 관찰하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어떤 수녀는 글쎄 살구 열매가 매실인 줄 알고 모두 따다가 술을 담갔다잖아. 파랗게 익어가는 모습이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쵸? 하길래 우리는 함께 유쾌하게 웃었다.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잎사귀가 보인다. 잎 가장자리 모양도 잎맥의 모양도 꽃보다 아름다운 시가 되어 살아온다. 둥글게 길쭉하게 뾰족하게 널찍하게 내가 사귄 사람들의 서로 다른 얼굴이 나무 위에서 웃고 있다. 마주나기 잎, 어긋나기 잎, 돌려나기 잎, 무리지어나기 잎,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운명이 삶의 나무 위에 무성하다. 이혜인 잎사귀 명상 전문.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더 잘 보이듯이 누군가 내게 들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온다.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이라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게 보인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만남과 이별을 잘 관리하는 지혜만 있다면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웬만한 일은 사랑으로 참아 넘기고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마침내는 이해와 용서로 받아 안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이다. 서로의 다름을 비방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를 수도 있음이 놀랍고 신기하네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말이다. 인간 관계의 어려움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못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다름을 머리로는 축복으로 생각해야지 결심하지만 실제의 행동으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짐이네 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갈등도 그만큼 심화되는 것이리라. 나하고는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의 개성이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수록 나는 고요한 평상심을 지니고 그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 꽃이 진 자리에 환히 웃고 있는 싱싱한 잎사귀들을 보듯이 아픔을 견디고 익어가는 고운 열매들을 보듯이 얼굴과 말씨, 표정과 웃음, 걸음걸이와 취미, 생활 습관과 인생관,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맞추며 사는 수도원이라는 숲에서 나는 오늘도 다양한 나무들로 걸어오는 동료들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적응하며 살고 있다. 나의 우유부단함은 동료의 맺고 끊는 성품으로 길들이고 나의 덜렁댐은 동료의 빈틈없는 섬세함으로 길들인다. 나의 날카롭고 경직된 부분들은 동료의 부드러운 친절과 유머로 길들이고 나의 감정이 넘쳐서 곤란할 적엔 이성적인 동료의 도움을 나의 나태함은 동료의 부지런함에 자극을 받고 나의 얕은 믿음은 동료의 깊은 믿음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조금씩 더 착해지고 넓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기쁨에 감사한다. 1991년 가을 수녀의 설립 60주년 기념식수로 우리가 성당 앞에 심었던 느티나무 묘목이 이제는 커다란 그늘을 드리울 만큼 둘레를 넓히며 뿌리 깊은 모습으로 서 있다. 초록빛 잎사귀들을 흔들면서 오늘은 느티나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그대로 적어두며 고마운 마음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마음을 맑게, 더 맑게 샘물처럼, 웃음을 밝게, 더 밝게 햇님처럼, 눈길을 순하게, 더 순하게 호수처럼, 사랑을 넓게, 더 넓게 바다처럼, 기도를 깊게, 더 깊게 산처럼, 말씨를 곱게, 더 곱게 꽃처럼. 한꺼번에 실천하기엔 주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부담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멋진 잎사귀들을 흔드는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행복한 여름이다. 봄편지 1. 고운 말 이름 짓기 대회에서 입상한 어느 미용실 이름이 머리에 얹은 봄이었다는 기사를 보고 참 새롭고도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봄은 만들어야 온다는 말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에도 봄을 얹어야지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이혜인 봄일기 입춘의 전문. 어느 날 저는 이렇게 노래해 보았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가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도록 밝은 마음과 표정을 지니려고 애씁니다. 봄이 왔다고 더 열심히 노래하는 창밖의 새소리도 사소한 일에 스며 있는 기쁨을 놓치지 말라. 어서 희망을 노래하라고 알려줍니다. 하루의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찡그리지 않고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희망을 건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꽃은 땅속의 학교에 다니지요. 문을 닫고 수업을 받는 거지요. 로 시작되는 타고로의 꽃의 학교라는 시를 읽으며 봄의 정원을 산책합니다. 제비꽃, 민들레, 봄까치꽃, 천리향 등등 여러 종류의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는 봄들에 서면 봄은 우리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일러줍니다. 봄에는 너도 나도 약속이나 한 듯이 꽃 구경을 하지만 우리 마음을 꽃마음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만 우리의 봄은 향기롭고 꽃놀이도 그만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꽃에게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비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봄엔 아무 꽃참이라도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이라고 말하는 한만복 시인의 봄꽃이란 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혹시 누구하고 살짝 삐친 일이나 미워서 부은 일이 있었다면 시인의 표현대로 어디 가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꽃임을 맞고 환하고 선한 마음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은 일부러라도 짬을 내어 꽃임을 많이 맞아야만 주변에 더 환하고 선한 봄을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다운 3월아 어서 돌아오렴. 빨리 달려오느라 얼마나 숨이 차겠니. 나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자. 난 네게 할 이야기가 많단다 하고 노래하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밖에 나가서 꽃 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 시인처럼 혼자만의 방에 봄을 데리고 들어와 고요히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며 명상에 잠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누가 봄이 좋다고 하면 봄이 아름답긴 하지만 온 천지에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정신없고 왠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같다고 낙엽과 함께 쓸쓸하더라도 차분한 느낌이 드는 가을이 더 좋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자가 되어서일까 지금은 봄이 너무도 황홀한 선물로 다가오고 순간순간이 아름다워서 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떠나는 계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도 봄에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 곧 일주기가 다가오는 저의 벗 화가 김점선도 멋진 에세이스트 장영희도 모두 봄의 먼 길을 떠났다는 기억이 새롭네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가을은 쓸쓸하니 그래도 생명의 기운 가득한 봄에 떠나면 남은 이들이 좀 덜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해보게 됩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서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저의 어느 산문집에 있는 봄과 같은 사람을 누가 한번 인용한 후로 인터넷에도 많이 떠다니는 이 글을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봄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다짐해 봅니다. 봄과 같이 따뜻한 마음씨, 봄과 같이 부드러운 말씨, 봄과 같이 밝은 표정, 봄과 같이 환한 웃음, 봄과 같이 포근한 기도를 바치며 함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도 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동안 말 안하고 지내는 이들과의 냉담한 겨울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도 화해의 꽃바람을 들여놓아 관계의 봄을 회복하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봄길을 걸어가는 꽃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꽃술이 떨리는 매화 향기 속에 어서 일어나세요 봄. 들새들이 아직은 조심스레 지저귀는 나의 정운에도, 바람 속에 살짝 웃음을 키우는 나의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 살아있는 모든 것들 다시 사랑하라 외치며 즐겁게 달려오세요 봄. 이혜인, 입춘 전문. 불안과 의심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서울 쪽에 몇 군데 특강이 있어 약 열흘간 자리를 비웠다가 내가 머무는 부산 광안리 수녀원에 오니 그제 살구꽃은 지고 복숭아꽃, 벚꽃, 자두꽃, 무화꽃, 자목련이 활짝 피어 나를 반기고 있었다. 심한 황사바람이 우리를 놀라게 힘들게 했지만 때로는 꽃구름을 만들며 피어오르는 봄꽃 나무들이 곁에 있어 웃을 수 있었다. 꽃들이 다 지기 전에 밀린 편지를 써야지 마음 먹고 우선 급한 것부터 몇 통 쓰고 해외에 갈 소포도 몇 개 준비해 당장 우체국에 가려다가 약간의 몸살기가 느껴져 일단 미루고 평소보다 일찍 침방으로 올라왔다.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 내려가 컴퓨터 옆 서랍장을 여니 내가 봉투에 넣어둔 우편 발송비 일체와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보관해둔 도서 상품권들, 그리고 설날 주교님과 스님으로부터 받은 세뱃돈 봉투까지 몽땅 없어졌다. 내가 15년을 애용하던 소형 올림푸스 카메라까지 들고 가버린 그 검은 손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얀 조가비와 솔방울과 고운 편지지로 가득한 자그마한 글방에 겁도 없이 들어와 지갑에 있던 동전과 1,000원짜리만 그대로 두고 간 그는 생계형 도둑일까? 단지 용돈이 귀해 신뢰를 범한 젊은이일까? 아니면 평소에도 이 방에 곧잘 드나들었던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일까? 나름대로 온갖 상상을 하며 우리 수녀님들에게 보고하니 사람 안 다친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라고 위로하지만 마음이 내내 착잡하고 우울하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수녀님은 동정심이 많아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니 앞으로도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고도 집중적으로 받아 많이 듣는다. 평소에 문을 더 열심히 잠그고 다닐 걸, 귀중품은 사무실에 두지 말고 침방에 둘 걸 하고 자책해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인이 인터넷으로 보내준 50견의 아픔이란 제목의 글을 읽고 한참 웃은 일이 있는데 하필 지금 왜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지 나도 모르겠다.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 집주인에게 손달라고 해도 안 들길래 다그치니 50견이라 못 든다고 했다. 마침 강도도 50견이었던 터라 둘이 앉아 50견 이야기만 하다가 강도질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후 서로 연락하여 함께 치료를 받으러 가서는 치료비를 강도가 냈다고 한다. 실화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무척 인상 깊고 따뜻한 이야기라며 우린 저마다 한마디씩 했는데 막상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낭만적인 유머조차 멀게만 느껴진다. 교묘하고 완벽한 각본으로 접근해 오는 이들에게 내가 지금껏
크고 작게 사기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내가 매일 안심하고 일하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무섭고 불안하여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문소리만 나도 놀라고 평소에 믿던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병 또는 봄날의 도둑이 준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꼭 필요해서 잠시 빌려갑니다. 제가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건강하시길. 이런 쪽지라도 하나 써놓고 가면 좋았을 텐데 하고 혼자 웃어본다. 이연이연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어느 청년이 꼭 10년 만에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용서를 구하지만 그때 진비철 수녀님께는 갚을 길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으로 갚겠다면서 나는 잠시 감동하여 그렇게 하려고 답을 했던 것 같다. 마당에 꽃이 많이 피었구나. 방에는 책들만 있구나. 가을에 와서 꽃이나 가져가야지. 피천덕님의 사랑스러운 시 꽃씨와 도둑에 나오는 마음씨 고운 도둑을 그려본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왔다가도 아무것도 탐낼 것 없고 가져갈 것 없을 만큼 청빈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요히 다짐해 본다. 꽃도둑, 책도둑은 쉽게 용서가 되지만 소임터의 서랍을 샅샅이 뒤져간 그 도둑은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요즘 가뜩이나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인데 해외의 친지가 보내준 라벤더 향을 코에 발라도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고 잠이 안 와 걱정이다. 부활절 시기에 입을 흰옷을 다림질하며 기도한다. 부디 우리나라의 경제가 골고루 좋아져서 보통 사람들도 나쁜 생각 안 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밤이나 낮이나 도둑이 들까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도 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나눔과 공동선을 향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깨어있고 투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어머니를 기억하는 행복. 며칠 전 일이 있어 서울에 갔다가 어머니가 머무시던 방에 들어가니 몇 달 전 영정사진 앞에 내가 적어두고 온 메모 쪽지가 눈에 띈다. 엄마가 안 계신 세상. 쓸쓸해서 눈물겹지만 그래도 엄마를 부르면 안 계셔도 계신 엄마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라고 엄마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언니의 자료를 모아두었겠어 하며 동생이 내미는 파일을 보니 수십 년 전 내가 보낸 상본이나 메모, 신문에 난 기사들을 오래서 키워 놓으셨다. 동생이 물건 정리를 우선 했다는데도 곳곳에서 이건 작은 수녀 줄 것, 이건 큰 수녀 줄 것 하는 쪽지들이 나와 잠시 눈시울을 적셨다. 성당의 노인대학에서 특별한 날 나누어 주는 타월이나 네일을 열심히 모아두었다가 1년에 2번 수녀딸들이 있는 수녀원에 오실 적마다 웃으며 건네주시던 어머니. 아직 건강하실 적엔 고운 헝겊 가방을 만들고 묵주 주머니나 털바지를 직접 떠서 소폰에 보내주시곤 했다.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시면 누가 우리에게 그토록 다정하고 섬세함 가득한 편지와 소포를 보내줄 수 있을지 미리 생각만 해도 쓸쓸하네 라고 고백했던 언니 수녀님은 요즘 4남매 중 어떤 형제보다도 어머니의 부재를 슬퍼하고 있을 것 같다. 임종을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빈소에도 가고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맞이인 언니는 음유수도회인 가르메 수녀원의 수도자로서 장례식에도 참석 못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었다. 가뜩이나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언니는 내색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겠지 싶다. 부모를 여윈 성직자 수도자들이 공석에서 너무 많이 울면 볼성사나우니 힘들어도 슬픔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하도 많이 들었기에 나도 빈소 장례미사 하관 예절에서는 모질게 마음을 먹고 잘 제어하여 그런 대로 넘어갔지만 막상 모든 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자꾸만 눈물이 나 지금도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성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책을 읽다가 빨래를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문득문득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고이고 나의 전 존재의 밑바닥에서 울음이 차오르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부재가 준 공허함과 쓸쓸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익히 들어왔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절절하다. 어머니는 나의 가장 포근한 집이었으며 아름다운 노래였으며 한결같은 기도였음을 다시 절감하는 요즘 어머니를 향한 이 깊은 그리움은 나를 좀 더 착하고 너그럽게 만드는 것 같다. 사물에 대한 욕심과 애착도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넓어지는 기쁨을 체험한다. 가신 지 100일 만에 딱 2번 어머니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비단 한복을 입으신 슬픈 표정으로 또 한 번은 양장을 하신 기쁜 표정으로 나타나셔서 그리움을 달랠 일이 있다. 생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꿈길에 나타나셨던 어머니가 하늘 소풍 떠나신 후에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간절히 빌고 빌어 아주 잠시나마 나타나신 거였다. 어머니는 병석에 계실 적에도 누가 찾아온다는 말을 하면 무얼 주니 무얼 대접하나 걱정이 많으셔서 늘상 책이든 성물이든 액세서리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손님에게 나누어 줄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안심하곤 하셨다. 난 작은 것이라도 누구에게 선물하는 일이 참 기뻐.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왜 이렇게 앙장맞고 고운 것들을 좋아하는지 원 하며 미소 짓던 어머니 대신 이제 내가 누구에게라도 무엇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항상 선물을 준비하며 산다. 며칠 전에는 큰 성당에 특강을 가며 그림 엽서, 수첩, 묵주, 내 같은 아크릴 행주 등 12가지의 조그만 선물들을 주머니에 담아 당일에 축일을 맞는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서 나누어 주는데 신기하게도 꼭 12명이어서 다들 즐겁게 웃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선가 내려다 보시며 수녀가 선물 준비를 많이 했네. 선물은 우리 아무리 작은 거라도 늘 기쁨을 가져오지 하며 흐뭇해하시는 것 같았다.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고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어머니는 내게 또 한 분의 작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현존하는 사랑의 애인이다. 더 깊고 높은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사는 수도 여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가르치고 길들이며 교육하는 수련장이시다. 힘들어할 적마다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주는 정다운 친구이며 수호천사이시다. 자연이나 사물이나 인간에게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멋진 감탄사로 나와 함께 환호하는 예술가이며 시인이시다.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새집에 초청받아 이사를 가시듯 세상을 떠나신 김순옥 할머니는 90대에도 70대처럼 보이는 곱고 편안한 얼굴을 지닌 분이었다.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할머니는 위독해지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몇 번의 고비를 넘기셨는데
그날이 꼭 토요일이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마치 시집가는 나를 잡으시듯이 할머니도 가실 날을 잡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9월 8일 성모 성탄축일 아침에 고운 미풍이 잦아들듯이 고요히 떠나셨다. 좋은 날을 받아 이 세상의 집을 떠나 천국의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신 행복한 할머니셨다. 몇 년간 어머니를 성심껏 돌보며 간호했던 가정간호 담당 요세피나 수녀님의 따뜻한 기록도 종종 읽어본다. 나는 어머니의 진필로 가득한 조그만 수첩, 애용하시던 꽃수건과 골무, 알록달록한 빛깔의 예쁜 단추들을 유품으로 지니고 있다. 내가 위로를 삼고 자주 들여다보곤 하던 수녀원의 푼 꽃나무를 출장 다녀온 사이 누가 싹둑 잘라버려 얼마나 서운했던지. 어머니가 보내준 꽃씨를 심어 꽃을 피워낸 어머니의 꽃나무였기에 더욱 서운했다. 오늘은 보름달 속에서 환히 웃고 계시는 어머니, 닿을 수 없는 거리에 계시는 어머니를 가까이 보고 싶어 빛바랜 옛 사진을 들여다본다. 수녀 잘 있지? 모쪼록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아. 그러면 성인 될 수 있을 거야. 기차 타고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러 오는 수녀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눈 감아서 미안해 하고 속삭이시는 것만 같은 어머니를 향해 나도 나제에게 이야기한다. 엄마는 살아서도 떠나서도 우리에겐 최고의 선물이셔요. 엄마를 그리워할 수 있는 이 마음 또한 큰 행복임을 두고 감사드립니다. 부디 11월의 편지. 제 몫을 다하는 가을빛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동안 가을빛은 제 몫을 다한다. 늘 우리들 뒤편에 서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 가을 햇살.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려는지 일찌감치 사과밭까지 와서 그 작은 사과를 만지작거린다. 햇살은 가을을 위해 모두를 주면서도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노원호, 가을을 위하여 중에서. 해마다 가을이 오면 제가 다시 읽어보는 동시입니다. 산에서 들에서 단풍 구경을 하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친지들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밝고 따뜻해집니다. 저도 며칠 전 몇 명의 수녀님들과 1박 2일의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순천만의 갈대밭, 한평의 국화 전시회, 그리고 화순의 운주사를 돌아보며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살아서 가을산, 가을 들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는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지요. 제의에 술을 놓거나 객실에서 손님 맞이를 하거나 격리를 보거나 자료실을 담당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소임을 하는 수녀에 이르기까지 주로 본원에서 집안일을 하는 수녀들의 설렘 가득한 감탄사를 듣는 일이 제겐 못내 새로웠습니다. 사계절 묵묵히 소임에 충실한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야말로 제 몫을 다하는 가을 햇살, 뒤편에 서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 가을 햇살로 여겨져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소풍을 다녀와 서도 두고두고 기쁨의 되새김을 하는 그들의 천진한 모습에서 동심이 깃든 하늘나라를 봅니다. 11월 초에 입는 검은 수도복을 상복으로 미리 입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던 동생과 같이 포천의 천묘묘원에도 다녀왔습니다. 마 C-351이라고 적힌 조그마한 무덤에는 고운 풀들이 덮여 있었고 해 아래 눈부신 단풍숲이 모두 엄마의 얼굴로 보였지요. 같은 장소 납골당에 모셔진 숙모님과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연도를 바쳤습니다.
저를 세상에 낳아주시고 무한대의 희생적인 사랑을 주셨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상실감은 이미 경험자들에게 듣긴 했어도 생각보다 크고 깊어서 무척 자주 눈물을 흘린답니다.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늘 자식들의 뒤편에서 빛이 되어 주셨던 어머니, 39에 혼자 되어 96세를 일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57년의 세월을 오직 신앙 안에서 인내하며 사신 어머니, 자식들에게 무엇 하나 요구하는 일 없이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오신 어머니, 혼자만의 고독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신 흔적이 역력한 어머니의 수첩을 꺼내 읽으니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언제나 자비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자, 참고 기다리자, 희망을 갖자. 내가 변변치 못해도 두 딸을 수녀로 만들었지.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착하게 살아야 해. 올바른 길로 가야 해. 만났다, 헤어졌다, 반가웠다, 서운했다. 이것이 인생이야. 연분은 꽃수건 마음에 든다. 영적인 꿈을 선물로 받으니 감사하다. 이젠 마감하고 싶다. 갈 곳으로 가고 싶다. 어머니의 글씨는 하얀 나비가 되고 빨간 단풍이 되어 날아옵니다. 특히 40여 년간의 수도원으로 어머니가 절기마다 꽃잎을 넣어 적어 보내신 편지들은 어찌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영성의 향기를 풍기는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맑고 깊은 슬픔 속의 위로가 되어줍니다. 제가 예비 수녀 시절에는 해라 채로 쓰셨지만 첫 서원을 하고 나서는 씁니다 채로 이어갔던 어머니의 편지 한 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닮은 강한 믿음, 고운 마음씨의 복된 수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딸이 있는 수녀원을 다녀오면 삶의 용기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곤 했는데 막내가 미국 가고 없으니 요즘은 수녀들 소식도 떨어지는 느낌으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이모저모 아쉽고 기다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내 망연된 욕심은 움찔해지지요. 수녀는 이제 힘에 겨운 직책을 지게 되어 서울에도 잘 못 오는지 그야말로 한 해가 야속할 정도로 빠르네요. 엄마도 나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조마조마한 삶으로 기해 놓칠세라 기도하며 살아가지요. 작은 수녀 털바지 떠서 두었는데 다음번에 갖고 가든지 붙이든지 좋을 대로 합시다. 참 오늘 성당 회합에서 어떤 자매가 혜인 수녀의 시를 읽었는데 다른 회원이 너무 좋다고 내게 부탁을 해요. 산처럼 무게 있는 침묵과 겸덕을 표현한 내용인데 끝부분마다 하리가 나오던데 기억을 못해 미안하군요. 밤이 늦어 두루 안부 지나며 이만 끊으리다. 서울에서 엄마 소식.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들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인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이혜인 작은 기쁨 전문. 새해 새봄을 맞으며 행복하세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하는 덕담을 수도 없이 들었다. 올 한 해 내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루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기쁨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일까 반문할지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기쁨들이 여기저기서 달려오는 것을 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는 것에 대하여 새롭게 감사하고 기뻐한다. 기도 시간에 기억할 사람이 많은 것도 새롭게 기뻐하고 식탁에서는 소박한 상차림이지만 하루세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또 새롭게 기뻐한다. 마주 앉거나 옆에 앉은 동료가 지니고 있는 나와 다른 점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며 기뻐한다. 일터를 향하며 하늘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것도 새롭게 기뻐한다. 짬짬이 좋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산책도 할 수 있는 휴일의 시간을 늘 처음인 듯 설레며 기뻐한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는 나를 힘들게 하여도 이 만남을 통해 어떤 숨은 뜻을 알아듣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맞고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승리가 아니겠는가. 나는 이제서 조금 알 것 같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진정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 막혀있던 통로가 트이고 조그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음을. 나는 수도자의 신분이다 보니 여행길에서도 종종 사람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곤 하는데 이제는 무조건 못한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간단한 표현이라도 하려고 마음 먹는다. 대학에 입학했거나 갓 결혼한 이들에게 새 출발의 기쁨을, 아픈 이들에겐 자유의 소망을, 치유의 소망을, 여행하는 이들에겐 완전한 귀가를 기원하는 말을 해주면 될 것이다. 며칠 전 모처럼 높은 산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자리에 주의사항 2개가 붙어 있는데 한 곳에는 10사람이 줍기보다 한 사람이 안 버리기, 또 한 곳에는 마음의 찌꺼기만 버리고 가십시오 라고 써 있었다. 어느 절에는 아니온도 다녀가시옵소서 라고 적혀 있다더니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음벌에 처함이란 말보다는 얼마나 정겹고 따뜻한 표현인가. 근처에 우리 집에 오신 어느 사제께서 누구의 재능과 장점을 말할 때면 꼭 그분의 좋은 점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이지요 라고 하시는데 그 표현이 따뜻하고 좋았다. 나도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지 다짐해 본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밝은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는 새해 새봄이 되길 기도한다. 입만 열면 다른 이를 비방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다른 이의 좋은 점을 말하며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을 하고 누가 험담을 할라치면 오히려 덮어주거나 변명해 주려고 애쓰는 이들도 있다. 한마디의 친절한 말은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준다. 그리고 잔인한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에 가는 날까지 흐느껴 울게 만든다. 풀튼 신주교의 어록 중에서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이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다산 정약용의 어록 중에서 비가 온 뒤에도 아닌데
아침에 쌍무지개 가더니 침묵해야 하는 수도원. 복도에서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야단이었다. 혼자 보기 아깝다며 다른 이들을 부르고 즐겁게 웃고. 아름다움은 우리를 묶어주는 힘이 있다. 비 내린 뒤에 다시 보는 눈부신 햇빛,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종종 눈물이 날 때가 있다. 아침엔 설거지를 하다가 해 뜨는 광경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표현이 없어 안타까웠다. 그냥 하기만 할 뿐. 요즘 부산의 하늘은 어찌나 맑고 밝고 투명한지. 밤에는 별들도 유난히 반짝이고 날씨가 차가울수록 하늘과 바다의 빛깔도 더욱 푸르네. 날마다 새롭게 감탄하면서 즐기면서 감탄한다. 정원에 나가 봄을 준비하는 꽃나무들에게도 인사해야지. 적당히 숨기려 해도 자꾸만 기쁨의 웃음으로 빠져나오네. 억지로 찾지 않아도 이제는 내 안에 뿌리 박힌 그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얼른 달려와 날개를 달아주는 얼굴 없는 나의 천사. 고마운 기쁨이여. 이혜인, 내 안의 기쁨 전문.